TSMC가 SK 하이닉스한테 HBM3를 받아서 자기들이 조립해서 패키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멀리 안 옮기고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나잖아요. 수율도 좋아지고. 회사들은 충분히 상반기 중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AI가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AI라는 게 작년까지는 모든 게 서버 칩 중심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뭐 여전히 올해도 엔비디아의 중심의 서버 칩 시장도 좋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에 도전하는 AMD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 칩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죠.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AI가 로컬에서 이제 일부 커버를 하는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 디바이스 AI 중에서 가장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신차 모델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관련 시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서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에 비중이 지금 40%가 넘고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제일 컸었어요.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거의 4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자체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피크아웃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30% 중반대 정도고, 그리고 PC 같은 이제 이런 쪽이 한 10% 초중반 정도가 되는데 항상 이제 시장은 새로운 걸 찾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지금 자동차를 이야기하냐? 왜냐면 레벨 2하고 레벨 3의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레벨 2는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ADAS라고 하죠.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고요, 기계가 이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벨 3부터는 기계가 주도를 하고요, 사람이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바퀴 달린 미니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쪽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동차 칩이든 기존 이제 뭐 모바일 칩이든 이 저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칩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RM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그런 쪽에 이제 필요한 IP 생태계들이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다 똑같죠. TSMC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서 수혜를 보게 되고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ARM이라는 핵심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려면 자동화 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EDA 툴이라고 하는데,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도 AI가 이제 AI 반도체 기본이 돼요. 모든 디바이스가. 그러면 기존의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소통하고 그리고 노이즈 없이 하려면 그런 쪽에 IP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이 제공하는 회사가 시놉시스하고 램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차량 반도체 칩을 의뢰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래 주목받는 회사는 가온 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좀 관심 깊게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회사도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비디오 기반의 어떤 IP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은요 70% 이상이 대부분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왜냐면 주변에 있는 도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IP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NPU까지, 그러니까 Neural Process Unit이라는 AI 반도체도 이제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 그리고 이제 차량 반도체 쪽에서 이제 텔레칩스 뭐 이런 회사들도 나름 좀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로는 저는 크게 걱정은 없어요. 일단은 뭐 제일 큰 올해 그 불확실성은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갈아엎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인플레 감축법, IRA하고 이제 칩스법인데 아마 IRA를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대부분 트럼프 캠프에 돈을 대는 쪽이 대부분 굴뚝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석유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는 원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도 지구 온난화 이런 거는 다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IRA 쪽,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쪽,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칩스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화웨이 제재를 시작하고 EUV 장비 반입을 처음으로 금지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스법 그리고 미국 내에다가 리쇼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이 주식 심리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1월이 되면 관련 이제 주식들이 많이 좀 오르는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12월에 원래 보통 조정을 받고 그게 이제 1월에 반등을 하는 그림이었는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 폐지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12월 장이 유례없이 셌습니다. 그게 이제 1월에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가 또 감산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또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또 심리에도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거는 결국 AI고요. 올해 국내로 보면 AI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AI 칩 쪽의 수요 때문에 HBM이 올해 적어도 3배 이상 투자 캐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5배 투자 늘리겠다 했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팹의 2배 캐파 증설을 예고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고객사가 먼저 돈을 줬어요. 조 단위로 엔비디아가 돈을 꼽아줘서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 더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수요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 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또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런 쪽으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 온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차 레벨 3 쪽으로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가능성이 높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AI 쪽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나는 그냥 피처폰 쓸래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바꿨죠? 야, 너 카톡 안 돼? 자, 카카오톡 하려고 자,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의 구매 의사에 주변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쪽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나온다 그러면요. 자, 그 기능 때문에 아마 AI 폰을 사야 되는 이유, AI PC를 사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진짜 AI의 발 슈퍼 사이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IT 전문가들 중에서 갤럭시 S24 AI 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동시 통역도 알고 있던 기능이지만 이게 굉장히 지연 없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클 투 서치 같은 이런 기능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UI, UX 측면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이번에 스마트했다라는 거는요. 자체 생성형 AI 가우스만 고집하지 않고 서클 투 서치 같은 경우는 구글 제미나이 기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채택해서 멀티 AI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써보겠다. 이게 이제 삼성이 그동안에 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니 편 내 편 딱 갈라서 이렇게 딱 폐쇄적인 협력을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채택이 됐고요. 세 개의 라인업이 있어요. 이제 울트라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기본 모델이 있는데 울트라 모델은 전부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하고 기본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엑시노스가 사실 2300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2200대 GOS 사태, 그때 막 그 성능 고의로 떨어뜨려가지고 게임 성능 떨어뜨린 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프리미엄 모델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지금 벤치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퀄컴 스냅드래곤에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 AI 칩의 병목이 되고 있는 거는 TSMC 파운드리고요. TSMC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게 선단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코어워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2.5D 구조의 패키징을 하는 건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GPU하고 HBM 아파트를 지하로 연결하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이제 주상 복합 구조인데요. 요 캐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이 코어워스 대체의 iCube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게 되면 정말 고객사들은 다 쓰고 싶어 하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은 TSMC가 SK 하이닉스한테 HBM3를 받아서 자기들이 조립해서 패키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멀리 안 옮기고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나잖아요. 수율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지금 HBM3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HBM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TSMC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iCube 기술도 못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기회는 많다. 희망 가져볼 만하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AI 혁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실 AI 혁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류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번 AI 혁명을 주도하는 거는 데이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게 결국 미국의 빅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AI 사이클에서 온전히 뭔가 수혜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롱텀으로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예상외로 지금 테슬라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SK 하이닉스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제일 장점은 안 올랐다. 제일 나쁜 거는 많이 올랐다,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지금은 못난이 주식이지만 조금 조만간에 뭔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고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9만전자는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만전자 이후의 뭐 상황은 이게 뭐 밸류에이션의 이슈는 아니고, 결국 이제 모멘텀일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한 HBM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TSMC 코어스를 대체하는 부분들, 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게 봐요. 이제 주가적으로 이건 업황하고 좀 사이클이 다르니까요. 반도체 주가는 상반기 동안에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하반기가 안 좋냐? 하반기가 원래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 악재를 시장에서 녹여내고 나면 오히려 또 트럼프가 또 주가 부양에 굉장히 의지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이후는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불확실성은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AI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밸류 체인에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붙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러니까 맞춤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고객사들이, 왜냐면 기존에는 고객사들이 딱 정형화돼 있어요. 메모리면 메모리, 막 프로세서면 프로세서. 근데 이제는 AI 칩이라는 게 다 각각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 사정에 맞게 다 설계한 부분이라, 그걸 또 뭐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보면 뭐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대장주는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테스트 소켓이 R&D용이 70%이기 때문에, R&D용은요 이게 프로그래머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고급 인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노하우나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 HPSP, 리노공업,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은 충분히 상반기 중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면 되죠. 이게 뭐 몸하고 영혼이기 때문에 네, 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가는 거고요. 뭐 지금도 사실 밸류적으로 보면 부담은 있지만요. 이게 우리 모바일 혁명 때 애플의 주가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뭐 지지부진하다가요. 또 계단식으로 계속 점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혁명을 믿는다 그러면 그 두 회사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